안녕하세요. 채용투데이의 이지연입니다. 5월 25일 오늘은요, 바로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입니다. 며칠 전부터 도심 곳곳에서 연등이 걸려있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연등은요, 이 번뇌와 무지로 가득한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춘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죠.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요, 길을 밝혀줄 연등 하나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용투데이에서는요, 석가탄신을 맞이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취업이라는 막막하고도 또 막연한 목표 아래서 헤매는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등불이 되어줄 시간, 이름하여 직무를 부탁해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직무를 부탁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요 몇 년 전부터 청년 실업률 높아지고 있다, 취업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정작 중요한 게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이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취업이 급하다 보니까 자기에 맞지 않는 회사도 들어가도 그러면 또 이 조기 퇴사율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좀 교육 환경 특성상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좀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좀 익숙해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취업 전에 진로를 결정할 때 흥미적성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내가 어떤 기업에 합격을 할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결과에만 초점을 좀 너무 많이 맞추는 그런 좀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직업이 아니라 이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직무를 부탁해 이 시간 통해서는요, 좀 당장 취업이 급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직무와 또 꿈에 대해서 찾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사님과 함께는 이 시간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 예, 구직자 여러분들이 숲과 나무, 또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또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최종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자,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부탁해.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 포커스부터 보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포커스 강주리입니다. 취업계 이슈를 한눈에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요, 취업 경험이 없는 20, 30대 이 청년 구직자분들의 고충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요, 20, 30대 취업 무경험 실험자는요, 지난달 기준 9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20대는 8만 9천 명, 30대는 6천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합계치로는 카드 사태 이후 2003년 1월 이후 1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취업 경험이 없는 실업자는요, 졸업 시즌인 2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20대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요, 2월에 7만 2천 명, 3월에는 5만 1천 명, 그리고 4월에는 4만 7천 명, 5월에는 4만 명으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각종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요, 취업 경험이 전무한 20, 30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탓에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 분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77개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3.6%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줄일 계획인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답변 비율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과 통상 임금 문제가 26.9%로 그 뒤를 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가 14.5%로 나란히 순위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고용원 측은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든 데다 결혼에 따른 구인 수요마저 줄었다며 불안한 경제 상황 때문에 기존 직장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려는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게다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은 업무에 배치하기까지 훈련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가 취업 무경험 실업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분석도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우리 청년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년 구직자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굳게 믿고 작은 곳부터 경험을 쌓아서 꼭 성공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 포커스 만나보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이 되고 있는데 청년 이 고용시장을 보면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쌩쌩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생각 드는데 게다가 이 상대적으로 인문계 대학생들 더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혹시 인구로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요즘에 그 직업 좀 미래를 좀 예측하는 리서치 작업하고 있는데요. 인구로 하니까 저는 일단은 인구 변화 지금 잠깐 생각나는데 네. 당연히 그 뜻은 아니겠죠. 네,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인문계 출신의 90%는 논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인문계 학생들의 취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를 또 보니까 문과 학생, 전공자 학생의 56% 절반 이상이 취업을 위해서 이공계 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좀 경제 산업적인 좀 특성 상황이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이 굉장히 대기업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기술 위주의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기업들은 업종 특성상 개발이나 연구개발 또 생산 관리 직군을 가장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영향이 또 있고 하나는 또 아까 뭐 융합 뭐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오히려 또 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인문계열 전공자를 선호했는데 반대로 요즘 트렌드가 워낙에 IT나 뭐 정보기술 또 여러 가지 이공학적인 또 그 이해도가 또 요구되는 직무가 많아지면서요. 오히려 문과생들보다는 문과생들의 그 주로 이제 들어가던 분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절대로 뭐 무조건 이공계열을 선호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어쨌든 산업 특성과 그런 채용 특성 자체가 이공계열을 좀 주로 더 많이 좀 채용을 하는 당분간 또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비율을 보니까 대학의 59%가 비이공계 전공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공계보다는 인문계가 더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인문계 학생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들어볼까요? 예, 뭐 고용노동부가 올 여름방학부터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1,700여 명의 인문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이공계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관심 있는 학생들은요,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좀 더 먼저 신청해 보시면 유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만나볼 친구 소개를 잠깐 해드릴 텐데요.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나수희 양이라고 합니다. 인문계열 전공자로서 기업 내에서 어떤 직무를 맡을 수 있을까 고민이 있다고 하고요. 또 대외 활동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에 대한 고민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전화 연결해서 고민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수희 양 지금 고민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어중국학과라고 전공을 소개해 주셨는데 중국어도 잘하실 것 같아요. 중국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你好，我是同等女子大学的中文系3年级的罗喜熙. 이 정도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첫 부분만 좀 알아들었는데 뒤에 부분 어떤 소개였는지 좀 다시 해석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저 동덕여대 3학년 중국어과 나수희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사님도 수희 학생하고 인사 좀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전공이 중국어, 중어중국학과 재학 중이시라고 그랬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이제 검사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기본 검사 결과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업 흥미 검사를 하셨는데 직업 흥미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ES,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진취 사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형으로 나오셨고요. 진취 사회형 같은 이제 흥미 쪽으로 나온 분들은
대인 관계를 많이 하는 일이나 또 뭐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는 일 또는 뭐 타인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 같은 그런 특성 자체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직업군에 대한 흥미가 높다는 이제 그 의미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거고요. 나수희 학생 같은 경우 또 적성검사 같이 하셨는데 인문계열 전공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추리력이나 기계 능력 또 수리력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점수가 좀 평균보다는 좀 높은 쪽으로 뭐 상에서 뭐 최상 정도 그 수준으로 점수가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거고 물론 뭐 그렇다고 절대 이공계열로 다시 전과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다만 요즘 추세가 뭐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인문학적인 성향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이공계 그런 또 뭐 IT 뭐 영향이 많다 보니까 이공계 특성이나 적성까지 이제 고루 갖춘 인재상을 많이 이제 기업들이 생각하는데요. 뭐 네. 검사 결과만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유형이 굉장히 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좋은 의미로 보이고 또 뭐 부수적으로 집중력이나 뭐 협업 능력 같은 좀 뭐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한 직무 능력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뭐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 특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많이 좋게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네, 들어보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융합형 인재 요즘 요구하고 있는 인재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인적성 검사에서 수희 양의 이 성격적 특성은 어떻게 나왔나요? 예, 저희가 이번에는 또 뭐 직업 흥미검사, 적성검사 외에 또 저희가 뭐 성격 유형 검사 간단하게 했는데요. 나수희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척 외향적인 성향으로 나왔습니다. 네. 뭐 외향적인 성향이라고 하면은 좀 뭐 대인 관계에서 먼저 이렇게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거는 걸 좋아한다 할지 좀 행동하는 특성에서 좀 빠릿빠릿하다 할지 뭐 그런 특성을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또 감성적인 좀 감정적인 성향, 감정지향 성향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외향성과 감정형 특성이 혼합됐을 때 합쳐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특징이 관계지향성이 굉장히 높은데 실제 검사 결과에서도 또 관계지향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관계지향성이 높은 분들의 특성을 보면요. 좀 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배려심이라든지 또 소통을 중시한다든지 또 화합을 중요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결과를 고려했을 때 나수희 양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직업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주로 많은 사람을 대하거나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는 쪽, 뭐 요즘에 혼자 일하는 직업은 거의 없지만 가능한 좀 많은 사람들과 또 아니면 팀워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좀 좋은 점 말씀 주셨는데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수희 양에게 좀 잘 맞겠다 할 만한 이런 추천할 만한 직업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뭐 직무나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어느 특정 이제 특성 요소 하나만 고려하는 건 좋지 않고요. 이제 흥미나 적성, 또 성향, 또 직업적 가치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분석해 봤을 때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직업은 인사 직무가 있습니다. 혹시 인사 직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아니, 제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좀 많이 그렇다고 떨어지는 하셨죠. 편입니다. 예,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사 직무는 일반 기업에서 이제 채용하는 경영관리 직군에 속하고요. 저희가 요즘 뭐 HR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네. 직원들 채용에서부터 뭐 급여, 평가, 또 보상이나 직원들 뭐 교육이나 연수 같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좀 관리하거나 서포트하는 역할로서 뭐 집으로 치면 이제 어머니 같은 역할의 그런 직무입니다. 뭐 그런 부분이 또 내부 직원들과 또 다양한 부서 직원들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되고 채용 업무 할 때는 또 아시겠지만 학교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채용 설명회나 리크루팅 같은 거 하는 게 다 인사 담당자 직원분들이 하시는 업무거든요. 그런 쪽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로는 사실 뭐 영업 직군도 제가 이제 여성부 여학생이시라 제가 조금 뭐 이 부분 약간 뭐 조심스럽긴 한데 영업 직군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흥미적성 성격으로 볼 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업이라고 하면 또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뭐 어디 가서 뭘 팔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걸 다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뭐 플로어 매니저라는 그 직무가 있습니다. 혹시 뭐 백화점이나 유통 쪽에 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쇼핑 같은 거 좋아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아, 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좋아하는 편이세요? 아, 그러면 네. 다행이시네요. 플로어 매니저가 뭐냐면요.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저희가 플로어라고 하면 이제 층을 얘기하죠. 백화점 매장 이제 층마다 어떤 특성이 있죠. 뭐 1층은 주로 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판다든지 뭐 4층 같은 것도 뭐 남성복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아이템군을 취급하는 그 특정 층 매장의 층을 전체를 이제 관리하고 거기에 이제 각각 입주해 있는 뭐 그
협력사라든지 또 고객 대행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좀 영업 쪽 성향의 직업인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 관리, 대인 관계 그 능력이 굉장히 중시되는 이제 그런 쪽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다고 하시면은 영업 직군으로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수양 잘 듣고 계시죠? HR 네. 분야, 세일즈 분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추천해 주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 드는데 또 다른 직업군들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또 수양 이렇게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를 제가 보니까 직업적인 안정성을 또 되게 좀 중시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업적 안정성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어쨌든 좀 오랫동안 그죠? 뭐 잘리지 않고 오랫동안 좀 다닐 수 있는 뭐 직업, 직장을 또 뜻하는 경우가 많죠. 앞서 제가 추천한 인사 직무와 사실 관련이 있는데요. 노무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공인 자격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제 직원들과 관련된 직원들은 뭐 입퇴사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고용안정법이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법과 관련된 내부 직원들의 문제나 또 이제 개인분들이 뭐 이렇게 좀 뭐 산업재해를 당해서 보험료를 뭐 청구한다든지 또 입퇴사 관련돼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또 그런 부분을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노무사라는 직업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밖에도 사실은 뭐 항공사 승무원이나 은행원, 뭐 교사 같은 직업도 이번 검사 결과를 일단 볼 때는 뭐 제가 볼 때 한번 생각은 해봐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임용고시나 그런 게 조금 저에게 어려워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예.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사실 수양이 정말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직군을 추천해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양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끌린다 싶은 직업이 있어요? 다들 너무 끌리는 직업이어가지고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또 그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개인적으로 수양이 궁금했던 질문들 좀 살펴볼까 하는데 사실 수양뿐만 아니라 많은 인문계 학생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인문계 전공자가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무들 뭐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인문계열 전공자들이 뭐 지원할 수 있는 직군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관리 직군과 이제 영업 마케팅 직군이고요. 단과 계열별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서 얘기했던 인사 직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상 계열이나 사회학 계열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뭐 최근에는 또 어문 계열 뭐 출신들도 채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인문 계열 전체적으로 좀 지원이 가능한 직무라고 할 수 있고요. 재무나 회계가 또 대표적인 경영관리 직군의 직무 중에 하나인데 이쪽만큼은 아직도 경상 계열이나 이제 경영경제 회계학과 그 출신들 위주로 채용을 하는 그런 이제 직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영업 직무는 뭐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전공을 별로 안 따지는 대표적인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 대부분 지원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케팅 직무는 과거에는 사실 마케팅 쪽에서 경영이나 사회과학 계열 쪽, 경상 계열 이제 학생들을 주로 선호했는데요. 최근에는 또 마케팅이 여러 가지 또 그런 뭐 그 시장 상황과 또 뭐 산업 특성과 그 여러 가지가 좀 특성 자체가 획일화되지 않다 보니까 전공을 거의 구분 안 하고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 뭐 이공계열도 뽑을 정도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이 뭐 마케팅 직무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양 어때요? 도움이 좀 되나요? 네, 너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 드릴 테니까 이상님께 좀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해보세요. 네, 그럼 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학생회 활동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지금 3년간 해오고 있는데 네. 이런 활동이 기업에게 비춰졌을 때 조금은 부정적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일까요? 왜냐하면 제가 여대인데 학생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사회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학생회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느 쪽 역할을 좀 담당하신 건가요? 회장을 하신 건가요? 저는 홍보국에서 일을 하다가 홍보국장을 작년에 했고 올해는 그 단과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네. 제가 뭐 수년간 학생들께 지도해 봤을 때 여대생들 또 여학생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좀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이제 좀 체계적이긴 한데 막상 취업 전선에서 입사 전형에서 보면은 남자 지원자보다는 좀 수동적이거나 약간 소극적인 성향이
보통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본인이 여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대외 활동 경험 자체를 강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제 취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수희양 오늘 인적성 검사 결과도 봤고요. 또 직업도 추천을 받아봤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수희양 앞으로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부탁해 지금 동덕여대 중국학과에 재학 중인 나수희양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인성성 검사도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또 어울리는 직업도 살펴보고 했으니까 좀 더 1대1 쪽집게 가해 같았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예, 일단 뭐 1대1 상담이 사실 진로나 취업 그 상담에서 가장 좋은 이제 방식이고요. 다만 좀 이제 뭐 방송 중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한 감은 있지만 어쨌든 좀 학생한테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좀 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꿈을 찾지 못해서 방황 중인 비슷한 또래의 여러분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직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순서는요, 취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랭킹으로 풀어본 취업 하이파이브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김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을 위한 5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 하이파이브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취업 정보들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얼마나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국 직업사전에 수록된 직업만 해도 무려 11,65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 중에서 자신만의 꿈을 찾기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색 직업 베스트 5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보시죠. 5위는 폴리아티스트입니다. 폴리아티스트는 영화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와 음악을 제외한 모든 소리를 진짜처럼 만드는 일을 하는 영화 음향 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거나 직접 재현하면서 실제와 같은 음향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TV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음향 쪽 일을 하면서 평소에 모든 사물의 소리에 대해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채집하는 폴리아티스트,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4위는 속기사였습니다. 2011년 화제를 일으킨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에서 속기사의 모습이 나오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과거 컴퓨터 속기 방식을 거쳐 현재는 디지털 문자 인식 및 디지털 영상 기능 등을 사용하는 디지털 영상 속기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문 디지털 영상 속기사가 충분히 배출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인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 영상을 잘 다루는 분들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3위 만나볼까요? 3위는 워터 소믈리에입니다. 국내 생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워터 소믈리에, 즉 물맛 감별사가 이색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출시된 다양한 생수들은 영양소와 맛 등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워터 소믈리에가 신흥 유망 직종으로 뜨고 있습니다. 물에도 여러 가지 맛이 있다는 점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웰빙 시대에 빠질 수 없는 워터 소믈리에,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2위는 미술품 복원 전문가입니다. 미술품 복원사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훼손되거나 손상된 그림을 재현해내는 아트 닥터입니다. 미술품 복원사가 되려면 박물관이나 유명 미술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순수 미술이나 화학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에서 미술품 복원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약 200여 명 정도인데요. 이들이 받는 복원료는 위탁 작품의 인지도와 손상된 부분의 크기에 따라 점당 50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친 미술 작품도 치료를 받으면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니 정말 신기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색 직업 베스트 1위는 어떤 직업이 차지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1위는 캘리그래퍼입니다. 캘리그래퍼는 글씨나 문구를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 탈바꿈시키는 전문가입니다. 매개체가 글씨라는 점이 독특하지만 어찌됐든 미술 계열이기 때문에 미대 출신이나 디자이너, 서예가 등이 캘리그래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물론 단독적으로 캘리그래퍼가 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손글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직업인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뢰받은 제품이나 광고 기획들을 사람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다양한 글씨체로 어필하는 작업을 맡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는 캘리그래퍼였네요. 글씨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이색 직업 베스트 5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직업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하니까요. 다양한 직업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자신만의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진로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함께한 이색 직업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오늘 채용투데이 특집 직무를 부탁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이 직무에 대한 자신의 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결책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혼자서 취업이 안 된다고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맞습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의 전설을 보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 얘기를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전화주세요. 1544이 못난 놈, 1544이 못난 놈. 야, 대바라, 취업의 전설 보자. 에휴.